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대표님을 만나려고 부산까지 왔거든요. 네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러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을 찾아뵙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 매출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다고 느껴서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거든요. 혹시 네. 수강 전의 매출과 네네. 수강 후의 매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22년 1월 이 일을 처음 알게 되어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사업자 6개를 내서 시작을 했었고, 2월에 잘 나가는 서과장님 부산 직영점에서 코칭을 받고 4월 달에 이제 해누리 대표님 수업을 부산에서 그때 이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당시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수업을 4월 한 달 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변화를 잠깐 보면 1월 달에는 정말 제가 저랑 저희 와이프가 제 일을 도와주는데 둘이서 하루에 정말 3-4시간 자고 한 달 내내 정말 미친 듯이 업로드를 해서 대량 미서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첫 달 매출 120, 2월 달에 1000만 원을 만들고, 그 다음 셋째 달, 3월이죠. 3월 달에 이제 17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해누리 대표님 만나서 정말 대량이 뭔지에 대해서 그때 정말 제대로 알고, 그때 조금 더 매출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업자를 그때 당시에 이제 총 12개까지 늘려서, 네, 수업을 받고 해서 5월 달에는 이제 2000이 넘었고, 현재까지 보게 되면 중국 구매 대행만으로는 지금 한 6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뛰어넘을 때마다 전략이 조금씩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전략과 1000에서 2000이 될 때 전략과 2000에서 또 6000, 그러니까 지금 중국 구매 대행으로만 6000을 매출을 지금 되셨다고 했는데, 그 전략이 혹시 더 다르시게 했는지 아니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이게 총 매출이 나온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상품이 일단 좀 꽉 차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허들은 매출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 1000만 원이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에게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맨 처음에 물어봐요. 매출 얼마 정도, 그러니까 순수익 얼마를 몇 개월 안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대부분 정말 90%는 3개월에 300만 원이에요. 3개월에 3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지만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비를 제외하고라도.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일단 첫 번째 허들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고, 지금처럼 상품 업로드 개수에 제약이 있을 때는 사업자를 그래도 저는 6개 정도는 가지고, 현재로서는 하나로만 대량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6개 정도는 가지고 하면 누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1000을 찍으면 1000 밑으로는 거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올라가면, 대신에 이제 여기서 2000까지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첫 번째는 1000에서, 그러니까 제가 1000을 만들 때 네. 사업자 6개로 했으니까, 네. 사업자를 12개를 만들면 1000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0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으로 좀 손쉽게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 가리를 판매됐던 제품 카테고리군을 위주로 해서 상품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면서 넣게 되면 그 사업자를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상품 가리를 계속 해주셨던. 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상품 가리가 핵심이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6개로 시작하셨고, 네네. 계속 상품 가리를 하다 보니까 2000이 되셨고. 그렇죠. 2000에서 좀 한 3달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가리를 잘 못했어요. 조금 약간 번아웃도 오고,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었는데, 조금씩 이제 상품 가리에 좀 더 에너지를 쏟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반자동을 또 하고 있어서 반자동을 꾸준하게 이렇게 몇천 개씩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매출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3천을 넘으니까 또 한 4, 5천까지는 금방 가더라고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량이나 반자동 네네.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0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이제 제가 다른 또 사업자 따로 원래 했던 사업자가 있어서 그걸 빼고 19개의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쓰는 사업자가 6개. 그거는 이제 국내 제품들을 하는 거라서 네. 6개를 빼고 13개를 현재는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이죠.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개는 지금 이제 제가 또 역직구라는 수출하는 그걸 또 하고 있어서 그거 사업자 하나는 빼놓은 상태고 12개를 총 돌리고 있고 이 중에서 10개는 비도스를 돌리고 2개는 그 윈들리라는 반자동 프로그램이랑 쿠데라는 프로그램을 각각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윈들리는 결제를 해서 쓰고 쿠데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1년 동안 하루 10개씩이 무료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테스트 삼아서 이제 미국 아마존 네, 하는 쪽으로 해서 테스트를 현재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엔 조금 더 역직구 다른 동남아나 일본 쪽에 수출하는 것들에도 조금 에너지를 쏟아보려고 공부 중입니다. 각 사업자마다 마진율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진율은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현재 41%에서 4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아니고 이제 세는 아직 안 빼고 네, 마켓 수수료랑 원가 판매 원가 정도만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 부가세를 10%를 빼더라도 무조건 35%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사실은 품질이 떨어지고 배송이 늦어서 그로 인한 CS들이 많고 스트레스들이 보통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하는 이유는 마진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물론 확장성에도 있지만 마진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뭐 20%대 이렇게 맞아. 하시는 분들 적게는 정말 10%대 후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략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팔고 많이 팔게 되면 마켓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상품 가격들을 올리자 라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고 그 정도 마진을 하려면요 유럽이나 미국 하셔도 훨씬 20% 정도 나오거든요 순마진. 그럴 거면 CS 적고 네 그 물건 중고로 팔기도 편한 다른 나라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루에 워크 사이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이들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에 이제 주문 처리를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주문 처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 가능하면 CS까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로 시간대를 좀 구분을 지어놔요. 그래서 네. 새벽 시간, 오전, 오후, 밤 이렇게 4가지의 커다란 덩어리를 정해놓고 그 덩어리 시간들에 꼭 해야 될 일들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정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내가 뭐 상품 업로드를 했어야 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약속이 갑자기 생긴다던가 무언가 특수한 일이 생겨서 못한다면 그걸 오후로 미루는 게 아니고요. 그날은 오전 일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덩어리들의 일들이 다 저한테는 필요한 일인데 이걸 한 번에 미뤄져서 뒤로 밀리게 되면 그 순간에 다 모든 게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차라리 오늘은 오전은 못하는 거고 업로드를 못하는 거고 오후에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오전에 못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 주문 처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집중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스케줄이 굉장히 꽉 차 있는데 혹시 직원이나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 와이프가 그림을 원래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제가 접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수학 강사였기 때문에 아이들
계속 잘 가르쳤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와이프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어디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막 돌아다니다가 사실은 여기가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와이프가 몸이 좋아졌고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이제 일을 다 버리고 온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와이프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같이 제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 근데 정말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는 거의 와이프가 이제 전담을 해서 해주고 있고 주문 처리를 하는 알바를 이제 썼었는데 네. 아는 동생이었는데 네. 그 친구가 자기도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업자를 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따로 이제 알바는 두고 있지 않고 근데 이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의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하시다 보면 초보자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나요? 모든 게 다 허들이신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하시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허들이에요. 사업자를 내는 거, 여러 개를 사업자를 내는 것부터 이제 이분들은 힘들어 하시고 그 단계를 건너뛰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업로드를 하시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그 한번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네. 키워드를 만든 거라든지 어떤 카테고리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제가 알려드린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뭐다라고 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조금 익숙해지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이 강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데 매출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까놓고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마진율이 형편없다든지 아니면 키워드가 너무 잘못됐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요새 대량 프로그램이 점점 좀 마진도 낮아지고 하면서 매출이 점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 대표님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입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시장에. 지마켓 옥션 11번가가 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단적인 예로 11번가의 복수 아이디가 없어졌죠. 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원인이 대량 등록 사용자들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쟁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측면이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팔려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키워드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가뿐만 아니라 옥션 글로벌도 사실 추가 4개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원래는 1, 2주 만에 바로 승인이 됐었어요. 제가 최근에 해보니까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그리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무지성 업로드도 굉장히 좋지만 키워드도 잡아서 하는 것도 대표님만의 나름대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키워드의 장점은 이거예요. 무지성으로 올렸을 때는 제목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상대가 올리지 않는 다른 제품을 올려야지만 노출이 돼서 팔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제가 지금 뭐 선글라스다. 근데 누구는 까만 선글라스라고 치고 누구는 뭐 검은 선글라스라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까만 선글라스라고 치면 제가 그렇게 제목을 올렸다면 제 제품이 뜨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검은 선글라스라고 올렸다면 그걸 검색한 사람한테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 사람 제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 키워드는 어디서 소싱을 하시나요? 저는 네, 전통적인 아이템 스카우트를 네네.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네, 초보셀러 결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보셀러로 결제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초보셀러로 결제를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초보셀러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유튜브도 혹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하다가 사실은 이제 수업도 조금 많아졌었고 갑자기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안 그래도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혹시 소싱하는 법 조금이라도 유튜브에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방법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이트는 네네, 조금 맞습니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네, 어렵지 않죠. 조만간 이제 네네.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걸로.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네. 가장 현재 매출이 잘 나오는 마켓은 어디인가요? 현재 사실은 가장 잘 매출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쿠팡이죠. 근데 사실 쿠팡이 아마 올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지성으로 올리면 쿠팡이 잘 안 팔려요. 맞아요. 지마켓이 아마 가장 많이 팔리실 거예요. 물론 11번가 복사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번가 가장 많이 팔리겠지만 네. 그냥 한 개씩로만 놓고 본다면 아마 지마켓이 가장 많이 팔리실 겁니다. 근데 키워드를 잡아서 올리게 되면 저는 쿠팡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스마트 스토어,
11번과 G마켓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실은 옥션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잖아요. 맞아요. 해보실 거 다 해봤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중국 구매 대행은 정말 시작일 뿐인 거예요. 정말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여러 이슈들이 많아요. 아직도 제로 맞아요. 코로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중국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다른 나라들, 뭐 유럽, 일본, 미국 또는 호주 뭐 다양한 나라들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저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수입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출도. 그래서 저도 이제 역직구라든지 또는 국내 시장도 네. 눈을 돌려보시면 좋은 소싱처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도 해보시고 사입이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해서 머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뭐 여러 시장,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그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내가 이 일에서 평생을 먹고 살려면 30년, 40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뭐 네이버 뉴스라든지 뭐 계속 뭔가 확인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금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있는 경제나 뭐 이런 거, 뭐 머니인사이트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근데 일방향으로만 한쪽으로만 수집을 하게 되면 정보가 이제 편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책도 좀 다양하게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뉴스도 좀 다양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내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게 확실히 소화가 더 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도 되고. 저는 뭐 하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건 아무래도 유튜브와 이제 책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오늘 정말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방향성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러먼 TV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